그래서 포인트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니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일이치 A입니다. 나이대, 가점별, 그리고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는 청약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원룡이님이 쓰신 책 기반을 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주택수에 따른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무주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는요, 청약 가점과 모아둔 돈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청약자가 가점제로 할지 추첨제로 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니면 평형대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내가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 가점제, 추첨제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8호제곱미터 이하를 선택할 거면 선택하고 초과를 선택할 거면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내 점수가 낮으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돌려지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무주택자이면서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당첨 확률이 높겠죠. 점수가 높으니까. 나는 무주택자이면서 점수가 높다. 근데 평형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투기과열지구에 8호제곱미터 이하에 지원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가점제 100%니까요. 하지만 무주택자이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이 많죠. 저 같은 사람들. 하지만 여기서 더해서 나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다 하시는 경우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당첨될 가능성만 높이면 됩니다. 맞죠? 왜냐면 돈이 비싸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가정하이니까. 이런 분들은 투기과열지구에 8호제곱미터 초과에 추첨제 물량 50%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점이 낮으니까 추첨제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추첨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투기과열지구의 8호제곱미터 초과의 50%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대형 평수라도 자금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 가점도 낮은데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당첨이 돼도 너무 분양가가 센 평형대, 대형 평수에 지원을 해도 자금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5구 타입, 좀 분양가가 저렴한 5구 타입에 지원을 하면서도 좀 확률을 높여야겠죠. 이런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의 8호제곱미터 이하 5구에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여기는 가점제 100%이기 때문에 아예 택도 없이 그냥 보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탈락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의 8호제곱미터 이하, 즉 5구에서 이제 추첨제의 25%를 노려야 되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점이 낮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당첨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그 평면도가 특이한 평면도가 있어요. 모두가 선호하는 포베이가 아니라든지 저기 무슨 베란다에 약간 특이하게 튀어나와 있다든지 그런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런 비선호 타입 평면도에 지원을 하셔야 이제 그나마 25% 추첨제 중에서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 수에 따른 청약 전략입니다. 네, 먼저 1인 가구부터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전략은 예치금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공공분양을 노려라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점수는 만 30세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라는 가정하에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도 어차피 만 30세부터 산정이 돼요. 20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주택 기간. 해주잖아. 그래서 이 가정하에 미혼 청약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54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점수에 도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45세입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 후에 최고 점수인 54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수로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을 지원을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첨 가능한 경우의 수는 가점제 타입인데 경쟁률이 20대 1의 확률로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곳, 그 다음에 추첨제, 그리고 공공분양입니다. 자, 왜 공공분양이냐? 추첨제는 누구나 다 기회가 가는 거니까 넣었다 치고 왜 공공분양이냐 하면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는 당첨자 선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민간분양은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점수죠.
그다음에 공공분양은 예치금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청약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선발을 한다는 거죠. 자, 미혼가구는 자녀가 없어서 그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조건이 동일한 다른 사람보다. 그쵸? 그래서 가점 순인 민간 분양이 아니라 납입 금액 순인 공공 분양을 노려야 이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공공 분양에서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산 기준, 그다음에 뭐 차량 기준 뭐 이런 걸 만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혼 청약자에게 드리는 꿀팁은 부모님의 청약 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거나 부모님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자녀가 세대 주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의 청약 저축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황금을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경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비혼 청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청약자 경우에는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비혼자는 자녀가 없으니까요.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이랑 조부모님만 가능합니다. 이 세대원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좀 점수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형제는 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으로 쳐주지 않아요. 이 점 꼭 유의하시고 세대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로 무주택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둔 자녀, 세대주, 그러니까 만 30세인 경우는 청약 점수가 18점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부양가족수 2명이니까 15점,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점수는 1점이죠. 30살에 가입했다고 다 아까 가정을 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은 30살부터 시작입니다. 2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15점, 1점, 2점을 더해서 부모님을 그냥 내 아래에 두기만 해도, 세대원으로 두기만 해도 18점이 생기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다가 비혼자 본인이 만 45세가 되면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4점입니다. 네, 물론 이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그 기간 동안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신 경우입니다. 기혼 청약자는요, 앞으로 그 가족 계획에 따라서 청약 전략이 달라집니다. 먼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무자녀인 경우는요, 부부는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여겨서 각각 점수가 10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무자녀이기 때문에 아직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점수는 59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무자녀인 가정이죠. 더군다나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긴 한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인 경우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리하고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인 경우는 노릴 수 있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니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네, 왜냐면 요새 민영주택이 훨씬 많은데 이 2순위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 조건입니다. 자, 먼저 모든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서로 부부니까 남편, 부인 모두 없어야 되겠죠, 과거에. 그 다음에 청약 저축이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후에 2년이 지났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장의 저축액은 6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세대원이 재당첨 제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다여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무자녀를 보고 있으니까 혼인 중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런 특별공급에서는 조건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그리고 차량 가액 그 기준 금액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니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4인 가족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만 30세부터 계산한다고 치면은 4인 가족이 시간이 흘러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69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3인이다. 그러니까 5점을 뺀 64점이고요. 5인이다. 그럼 5점을 더한 74점이 최대가 되겠죠.
현재 만 38세에 한 자녀가 한 명이고 무주택인 경우, 둘째가 임신 중이라면 이제 내년에 아기 나오겠죠, 까꿍. 그러면 1년 뒤인 39세에는 51점이 되겠죠. 6년만 기다리면 대부분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높은 점수인 69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39세에서 6년 뒤면은 45세죠. 나는 이 점수를 계속 쌓으려고 하겠다. 그리고 나는 만 45세 이전에 자녀를 2명 뭐 이상 낳을 계획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이 69점까지 도달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다시 무주택 기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69점보다는 훨씬 점수가 낮아지겠죠.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더 뭐 값어치가 있고 효율이 더 좋다 하면 이 점수를 포기하고, 네, 뭐 주택을 소유하셔도 되고요. 나는 뭐 주택 소유 안 하고 이 점수를 가지고 한 번에 청약 당첨을 노리겠다,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러시는 분들은 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나이대별, 그리고 주택 보유, 그 다음에 가족 계획,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져야 되는 청약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도 진짜 전략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똑같은 거의 똑같은 점수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전략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당첨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고 이 포지션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